자, 여러분 안녕.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수업 시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 미술을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세부적인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안전교육 주간이라 미술 실기할 때 실기도구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줄 텐데,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자, 쉽습니다. 칼, 가위, 그리고 우리 조소를 진행을 할 때, 촬영 만질 때 쓰는 조소용 헤라도구, 또는 드릴, 그리고 붙일 때 쓰는 글루건, 그리고 판화 작업할 때 쓰는 조각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업 시간에 실제로 재료들을 보여주면서 알려줬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그게 되지가 않아서 너무 조금 아쉽네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치지 말고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미술을 실기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시작을 할 때, 실기 시작을 할 때 바로 옆에 친구가 있는지 살피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주면 됩니다. 개학 후에 다시 한번 재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미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미술은 형체로 이루어져 외부 공간 속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예술, 시각예술, 조형예술이라고 합니다. 미술은 순수한 예술적 창작 표현에 속하는 순수미술과 실용적 생활을 목적으로 표현하는 실용미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수미술에는 회화와 조각이 속하고, 실용미술은 응용미술이라고도 하는데 건축, 공예 및 공업, 상업, 환경, 기타 생활 전반에 걸쳐 관련된 디자인 등을 일컫습니다. 그 밖에 서예나 사진, 수예 등에도 미술의 성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회화나 조각의 표현은 원시시대 이래 표현의 재료, 형식, 소재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고, 예를 들면 수묵화, 수채화, 유화, 파스텔화, 크레파스화와 찰흙조각, 석고조각, 금속조각 등의 경우와 액자 형식의 그림, 벽화, 천장화, 풍속화,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동물화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실용미술에 속하는 공예나 디자인도 현대생활에서는 그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공학을 이용한 영상미술 또는 컴퓨터 미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미술의 형식적인 갈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미술은 인간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므로 미술의 시대적 표현의 특성, 곧 시대 양식을 통해서 미술의 갈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페이지 1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작가 JR이 진행한 여성들은 영웅이다 라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작가는 사회적 억압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대형 비닐에 프린트하여 빈민가의 비가 새는 지붕 위를 덮고 마을 언덕과 기차의 여성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사람들은 기차가 지나갈 때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의 한 여성은 지붕을 덮은 사진을 보고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JR은
전쟁이나 재난을 위해 척박해진 환경을 이겨나가는 데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을에 설치된 작품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자, 예시 답안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답은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작품 속 주인공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사진을 찾아보고 그 사진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보면은 이 카터, 제목은 독수리와 소녀 라는 주제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자, 요거는 사진작가 케빈 카터가 찍은 이 사진은 수단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어 많은 국가에서 수단으로 구호물자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미지로 말하다. 시각문화와 시각이미지. 시각문화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생각과 가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나 사물을 표현한 모든 인공물을 의미합니다. 시각문화는 대부분 시각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생활과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12페이지에서 아이콘 티셔츠라는 걸 보고 계시나요? 아이콘 티셔츠의 뜻은 아이콘 스피크라는 회사가 만든 여행자용 픽토그램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에는 여행지에서 의사소통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40개의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티셔츠를 만든 이들은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아이콘 티셔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쪽에 응급처치 가이드 담요. 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과 순서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담요입니다. 응급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위급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심폐소생술의 방법과 순서를 안내하였고, 이 담요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물 절약 캠페인. 한 치약회사가 만든 물 절약 캠페인의 광고입니다. 호텔 객실 세면대의 가뭄으로 갈라진 땅 위에 서 있는 소녀의 이미지를 부착하여서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물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이미지를 부착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각문화 영역에는 미술 영역에 회화, 조소, 화나, 건축 등이 있고, 공예 디자인 영역에는 회화, 조소, 화나, 건축 등도 또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전자미디어 영역에서는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광고, 잡지, 신문,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 이렇게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 이미지의 특징. 시각 이미지 특징에서는 시각 이미지는 언어에 비해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 뇌에서 처리되는 정보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감각기관 중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문자. 오늘 날씨는 비 오는 캠. 내에서 처리되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인포그래픽이 단어가 나왔죠. 인포그래픽은 정보, 데이터, 지식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표현입니다. 시각적. 차트, 지도, 일러스트레이션, 로고, 다이어그램 등 표현 요소를 활용해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게 인포그래픽입니다. 픽토그램. 픽토그램은 그림과 정보의 합성어로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 문자입니다. 보는 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래픽을 상징으로 말합니다. 픽토그램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픽토그램의 대표적인 거는, 자, 화장실 갈 때 우리 사람 모양이 표현이 돼 있죠. 그쵸? 사람 모양 표현되어 있는 것도 픽토그램이라고 하고, 그리고 올림픽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사람들이 이제 뭐 스키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타거나 뭐 사격을 하거나 뭐 양궁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간단하게 이미지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시각 이미지화를 활용한 생활의 변화. 시각 이미지는 정보와 이야기를 유쾌하고 인상적으로 각인시키는 강점이 있습니다. 시각 이미지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세 번째, 시각 이미지를 감성을 자극하여 일상생활의 재미를 더하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자, 시각 이미지와 소통 원리. 시각 이미지는 사회적 소통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중 하나입니다. 기호는 기표와 기를 이루어져 있고, 기표는 대상을 가리키는 문자, 이미지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기는 기표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밑에 표를 한 번씩 보시면은, 자,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기호란 소통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기호는 기표, 시니피안과 기의 시니피에로 이루어져 있고, 만약 여기에 바나나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을 소리나 글로 남긴 표 흔적을 기표라고 하고, 기는 바나나라고 하는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을 의미합니다. 시각적 차원에서 기표와 기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과 카메라의 이미지는 기표이며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이다. 이렇게 시각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되는 기호로는 도상, 지표, 상징이 있습니다. 도상이란 아이콘은 시각 이미지가 지칭하는 사물 또는 개념과 가장 유사한 기호를 뜻하고, 경복궁,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의 사진을 보면 각각 한국, 프랑스, 미국 떠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표. 지표는 인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어디선가 불이 났음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상징. 기표와 기가 항상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사성이 꼭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혹은 이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올림픽 오른기의 경우 각 대륙을 상징하는 색과 원형의 형상으로 5대양 6대주가 함께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태극기의 태극마크는 음양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이에나 작가가 만든 블루밍 티백이 있죠. 블루밍 티백은 티백의 라벨 부분을 나비 모양으로 만듦으로써 라벨을 컵에 걸쳐 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시각적 효과를 통해 차를 마시는 순간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제품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파스타 패키지 디자인은 파스타면의 모양을 여성의 머리 모양에 비유하여 만든 패키지 디자인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상품을 보호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인상적으로 전달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옆에 캐나다 지하철 광고. 이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역에 설치된 여행사 광고입니다. 승객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벤치에 앉아 있으면 벤치 주변의 벽과 바닥에 부착된 포스터로 인하여 마치 스키장 리프트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광고는 지하철 승객들에게 서론의 상쾌함을 선사함과 동시에 스키장의 홍보 효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전주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전라북도 전주시가 확정한 도시 브랜드 중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문화 속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 생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동덩굴과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모티브로 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한바탕 전주는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생겨난 전주의 역동성을 상징하여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전주의 문화자산을 퍼뜨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옆에 베를린 도시 브랜드 이미지는 2008년 베를린 상원의원위원회 회의의 건의로 시작된 독일 베를린의 도시 브랜드 비베를린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도시를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베를린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비베를린이 벤트는 베를린 시민들에게는 도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생활 속 이미지 중 나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생각이 나올까요? 답안에. 여러분이 생각은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예시 답안으로는 지하철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나의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두 번째 강의는 또 준비를 해서 다시 찍는 걸로 찍어서 여러분께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선보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 형성평가를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낼 건데, 이거를 확인 후 그 수강 후기 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